봅시다. 연습 문제 실력업부터 보시면 되겠죠. 554번부터 볼게요. 553번은 쉬워서 그냥 등차 중앙 쓰면 충분히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라 553번은 넘어가는 걸로 하고 554번부터 쭉 볼 건데 일단 미리 얘기하면 554번은 내가 풀어주는 대로 굳이 안 풀어도 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정석적으로 풀면 조금 풀이가 길긴 하지만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이에요. 알겠죠? 정석적으로 풀겠다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야. 저기서 A1항부터 AN항까지가 있고 지금 처음 4개의 항의 합은 24잖아. 그럼 그 처음 4개의 항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A1, A2, A3, A4라고 써놓고 그게 합이 24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얘 보시면 마지막 4개의 항의 합인 거니까 AN, AN-1, AN-2, AN-3 그러니까 N부터 앞으로 3칸 간 거야. 맞죠? 그렇게 하면 4개가 될 거니까 그리고 그 합이 156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치? 그럼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 AN은 A 플러스 N-1D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N-2D라고 쓸 수 있지? 그 다음 N-3D라고 쓸 수 있죠? 그치? 그럼 미지수가 몇 개야? A, N, D 미지수 3개지? 그럼 여기 식 하나 있고 여기서 식 하나 나오고 여기서도 식 하나가 나오겠네? 그러니까 식이 몇 개야? 3개야. 그러니까 문자 3개고 식이 3개니까 연립방정식 푸시면 나와요. 그렇게 해서 푸는 게 이제 정석적으로 푸는 거였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볼 거냐면 잘 봐. 문제에서 처음 4개의 합과 마지막 4개의 합을 괜히 주진 않았을 거잖아. 맞지? 그래서 내가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우리 첫날 두 번째 날이죠. 등차수열의 합 얘기하면서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등차수열의 합 SN은 2분의 A1 그러니까 초항 플러스 말항 곱하기 항의 개수다. 근데 얘가 왜 성립하느냐 보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가서 AN-1 더하기 AN까지가 있고 얘가 SN인데 어차피 이 가운데 무슨 항에 대하여 그게 무슨 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운데 어떤 항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얘와 얘의 합은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뒤로 묶은 애들은 전부 다 어떻다? 전부 다 합이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럼 그런 애들이 몇 개일 거다? 전체 항이 n개인데 2개씩 묶었으니까 이렇게 묶인 애들은 몇 개일 거야? 2분의 n개겠죠. 맞지? 원래 이제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나눠서 보긴 해야 되지만 일단은 2분의 n개겠지. 그러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다? A1 플러스 AN이 2분의 n개 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얘가 된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설명을 했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잘 봐. 얘는 처음 항과 말항이죠. 얘는 그 앞에 항과 그 앞에 항이지. 또 요렇게는 어떨까요? 전부 다 같겠죠? 전부 다 같겠지? 그치? 그럼 내가 이 둘을 더해볼게. 그럼 얘가 몇 개 있는 거야? 4개 있는 거죠. 즉 4에 A1 플러스 AN은 둘을 더한 180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4로 약분을 해주시면 뭐가 된다? 45가 된다. 뭐가? 초항 플러스 말항이. 근데 얘가 전체 합이잖아. 얘가 뭔데? 2분의 초항 플러스 말항의 항의 개수를 곱한 건데 그게 540이야? 근데 우리 초항 플러스 말항이 몇이라는 거 구했다고? 45라는 거 이미 구했다고요. 그럼 여기다가 45 집어넣으시면 2 곱하면 900이고 980인가요? 1080인가요? 2 곱하시면 1080이고요. 그 다음에 45로 약분하면 n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계산이 좀 더 쉽게 풀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게 등차 수열은 정석적으로 풀면 다 풀 수 있어. 근데 정석적으로 풀었을 때와 지금처럼 그 수열 자체를 좀 더 해석을 해서 푸는 문제는 아예 풀이 자체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요.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얘기하지만 등비수열은 이렇게 푸는 거 없어요. 등비수열은 그냥 다 정석적으로 풀 거야. 그래서 등비수열이 오히려 훨씬 더 쉬워요.
알겠지? 등차 수열만 좀 이렇게 공부를 합시다. 그 다음에 555번 볼게요. 555번도 마찬가지로 정석적으로 풀 수 있는데 얘를 지금부터 어떻게 풀어볼 거냐면 방금 했던 거랑 굉장히 흡사한 건데 보시면 여기서 첫 번째로 AK-3항과 AK-1항이야. 그럼 요 가운데 무슨 항이 있어? AK-2항이 있겠죠. K-3과 K-1이니까 그 가운데 K-2가 있겠지. 그럼 이 둘의 합은 뭐라고 볼 수 있니? 2 곱하기 A K-2 괜찮아? 맞나요? 등차 중항? 그러면 양변에 2 나누면 뭐라고 쓸 수 있겠다? A의 K-2항은 마이너스 12겠구나.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A3은 42라는 걸 준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나를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 SK는 그러면 SK는 2분의 초항 플러스 말항 곱하기 항의 개수 이렇게 될 건데 잘 봐. A1은 A3을 기준으로 몇 칸만큼 간 거야? 앞으로? 2칸 간 거죠. 맞지? AK는 AK-2를 기준으로 몇 칸 간 거야? 뒤로 2칸 간 거죠. 그럼 이 둘의 합과 이 둘의 합은 어떨까? 같겠죠? 쉽게 말하면 3과 K-1을 더한 것과 1과 K 플러스 1을 더한 거 어때? 같지? 그러니까 뭐야? 가운데 항이 지금 같은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합이 같을 거야. 이것처럼. 맞아? 그러니까 뭐일 것이다? 이 둘의 합은? 얘는 30일 것이다. 그게 K 제곱이고 약분 해보시면 K는 15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겠지? 원래 정석대로 풀면 초항도 뭔지 모르고 공차도 뭔지 모르고 K도 뭔지 모르니까 미지수가 3개가 나와요. 그 3개를 가지고 얘에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연립방정식보다는 좀 더 쉽게 풀린다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556번 볼게요. 556번에 우리가 지금 보면 여기 지금 SN을 봤을 때 SN은 몇 차식이다? 2차식이다. 그러고 나서 상수항이 있다 없다? 상수항이 없다. 그 말은 얘는 무슨 수열일 거고? 등차 수열일 거고. 그럼 그때의 AN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얘의 2배. 그러니까 몇 N? 2N.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잃는 것과 여기다 잃는 건 같아야 된다 그랬어? 그럼 여기다가 잃으면 마이너스 19고 여기다 잃으면 2니까 마이너스 21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럼 AN 만들어진 거야? 괜찮나요? 근데 그래놓고 뭘 찾으래? 절대값을 씌워서 더해보래. 그럼 잘 봐. 우리가 어떤 문제든 간에 여태까지 풀었던 어떤 절대값 문제든 간에 전부 다 어떻게 풀었냐면 그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마이너스 이렇게 봤다고?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뭘 볼 거냐면 절대값 안에 있는 요 AN이 음수일 때가 있을 것이고 이 AN이 양수일 때가 있을 거야. 그 기준을 나눠줘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지금 무슨 함수야? 함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등차 수열이니까 무슨 함수? 1차 함수야. 그러면서 기울기가 몇인? 2인. 즉 증가하는. 그러면 얘는 그래프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거든? 그 뭐야? 계속 올라가. 어느 순간 원래는 음수에서 시작을 했겠지 당연히. 근데 어느 순간 양수로 바뀌면서 그 이후로는 다시 내려오지 않죠. 그러니까 뭐야? 등차 수열은 항상 어떤 선을 기준으로 음수와 양수가 바뀌고 그 이후로는 변하지 않아. 맞나요? 그 기준이 언제일지를 구하면 되겠죠. 그 기준이 언제야? n에다 몇을 집어넣었을 때? 11을 집어넣었을 때죠. 그러니까 뭐다 A1부터 A10항까지는 음수고 A11항부터 끝날 때까지는 양수겠구나. 그러면 음수항에다가는 뭐를 붙이면 되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고 양수항은 그냥 보면 되겠구나. 그래서 음수항과 양수항을 따로 보시면 되고 앞으로
얘를 절대값의 합이라고 볼 수 있죠. 수열에서 절대값의 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린 그걸 어떻게 기억할 거냐? 양수항 빼기 음수항이라고 기억할 거예요.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써요. 얘를 어떻게 한다? 절대값의 합은 양수항에서 음수항을 뺀다라고 기억한다. 그래서 양수항 따로 보시고 음수항 따로 보시고 둘을 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됐나요? 그러면 이거 볼게. 첫 번째 A1부터 A10까지의 합 2분의 초항 플러스 말항이야. 맞죠? 초항은 1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9고요. 말항 10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이고요. 항의 개수 10개고. 그다음 두 번째 A11부터 A15까지의 합 2분의 얘도 등차수열이야 얘들아. 초항이 얘인 거야. 알겠죠? 초항 11 집어넣으시면 1 더하기 15 넣으시면 9에 항의 개수 5개. 얘가 음수항, 얘는 양수항.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양수항에서 음수항을 빼시면 되겠죠.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절대값의 합을 활용해서 푸는 모의고사 문제도 풀 거니까 기말고사 대비하면서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절대값의 합은 어떻게 해석한다? 양수항 빼기 음수항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셔서 등비수열 볼게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등차수열이 마무리가 된 거고요. 등비수열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웬만한 문제들은 다 정석적으로 풀 거고 정석적으로 안 푸는 문제더라도 이미 등차수열에서 배웠던 내용으로 풀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등비수열은 등차수열을 정확히 공부를 해놓으셨으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등비수열에서 해야 되는 거 몇 가지를 설명하고 갈게요. 첫 번째로 등비수열이라는 건 우리가 등차수열은 차가 일정한 수열이었으니까 등비수열은 당연히 비가 일정한 수열을 의미한다. 비가 일정하다라는 건 일정한 숫자들이 곱해진다라는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2, 6, 18, 54 이런 식으로 가는 애들. 그러니까 뭐야? 2를 시작으로 3씩 곱해지는 애들. 그래서 우린 2를 무슨 항이라고 부르고 초항이라고 부르고 그 초항을 기준으로 몇씩 곱해진다? 3씩 곱해진다. 그럼 이 곱해지는 이 숫자를 뭐라고 부를 거다? 공비라고 부를 거예요. 공비. 그리고 그 공비는 미지수 R로 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그랬을 때의 일반항 AN은 초항을 기준으로 공비 3을 몇 번 곱하면 되겠니? 몇 번? n-1번 곱하면 되겠죠? 그치? 우리 등차에서도 n-1번 더해줬던 거니까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뭐가 되느냐? AR의 n-1제곱이 돼요. A는 초항, R은 공비. 됐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A8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AR의 7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맞죠? A10은 AR의 9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몇 칸? 2칸이니까 몇을 곱하면 돼? R의 제곱을 곱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등차는 공차를 2번 더하면 되는 거 2칸이면. 등비수열은 공비를 2번 곱하면 되는 거고 아래 제곱 곱하면 되는 거고 3칸이면 아래 세제곱 곱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등비수열의 성질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가 있느냐? 등비중항이 있어요. 등차중항도 내가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등차중항이라는 건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라 라고 얘기했었다고. 왜? 등차중항에서도 마찬가지로 원래 식 자체는 한 칸씩 떨어진 애들을 의미해. 그치만 걔가 2칸이든 3칸이든 4칸이든 상관없다. 일정하게 떨어져만 있으면 즉 가운데에 대해서 일정하게 대칭만 되면 합은 가운데 항의 2배로 같다 라는 게 등차중항이었다고. 그럼 등비중항도 내가 가운데 항을 A라고 써볼게. 그럼 그 다음 항은 AR일 거고 그 다음 항은 AR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제 앞으로 가볼게. 앞으로 가면 뭐가 돼? R분의 A가 되는 거야. 왜? 곱했을 때 얘가 돼야 되는 거니까. 한 칸 더 가볼게. 그럼 R제곱분의 A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이 곱은 어때? A제곱이죠. 이 둘의 곱은 A제곱이죠. 뭐다? 등비중항은
뭐가 된다? an 곱하기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 가운데 항의 제곱이 된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건데 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얘가 몇 칸씩 떨어지든 다 상관없이 성립을 한다라는 거. 뭐다? 등비중앙은 가운데 항에 대하여 제곱이다라는 거. 제곱이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여기까지가 등비수열의 설명이고요. 등비수열의 설명은 뭐 별거 없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됐죠? 됐죠? 그러면 넘어가셔서 16번 봅시다. 16번. 16번에 초항이 4분의 1이고 사항이 16인 등비수열이 있대. 그러면 우리 공비 구하겠지, 공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이야? 몇 칸? 3칸. 그러니까 아래 세제곱은 몇이 곱해졌느냐? 4분의 1에서 16까지 몇이 곱해졌다? 64가 곱해졌다. 몇이 곱해졌는지 헷갈리시면 16을 4분의 1로 나눠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R은 몇이다? R은 4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거 가지고 A에는 초항 4분의 1이고 공비 4니까 4분의 1 곱하기 4에 n-1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됐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항이 마이너스 6이고요. 4항이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 공비가 음수인 등비수열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칸이네요. 아래 제곱.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3분의 2까지 몇이 곱해졌다? 9분의 1이 곱해진 거예요. 9분의 1. 헷갈리시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마이너스 3분의 1을 그 다음 항을 그 전 항인 마이너스 6으로 나눠보라고. 그러면 9분의 1이 나올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공비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R은 몇일 것이다? R은 마이너스 3분의 1일 것이다. 그럼 그걸 가지고 4항을 가지고 뭘 찾아라? 7항을 찾아라. 몇을 곱하면 된다? R에 세제곱 3칸 더 가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답은 뭐다?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별거 없지? 없죠?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은 그냥 정석적으로 푸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등비수열로 만들어진 모의고사 어려운 문제를 볼 거거든? 그때도 그냥 식이 많고 조건이 많은 것 뿐이지 문제가 어렵진 않아. 그냥 정석적으로 풀 거니까 그냥 계산이 좀 길 뿐. 근데 등차수열은 문제를 어렵게 꼬아놓으면 꼬아놓을수록 진짜 어려워. 등차수열은. 그래서 내가 자꾸 다른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등비수열은 그렇게까지 꼬아놓을 만한 문제가 없다 보니까 그냥 정석적으로 풀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A1 플러스 A2가 얘고 A3 플러스 A4가 얘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바로 바꾸라고 등차수열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한 거 말고 그냥 바로 보면 돼. A 플러스 A1 플러스 A2니까 A 플러스 AR은 6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두 번째 AR의 제곱 플러스 AR의 세제곱은 24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맞죠? 그럼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어차피 연립하면 풀리는데 얘네들 사이의 관계성을 한번 따져보면 여기서 밑으로 내려갈 때 몇을 곱하면 된다? 아래 제곱을 곱하면 위에서 밑에 식으로 바뀌네. 맞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몇이 곱해지겠어? 4가 곱해지겠네? 그러니까 R제곱은 4고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R은 2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R에다가 2 집어넣어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9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뭐다? 초항이 2고 몇씩 곱해지는 2씩 곱해지는 수열이다. 그랬을 때 그 수열이 500보다 커지는 항을 찾아라. 그럼 일반항 찾아볼게. 일반항 A에는 초항이 2고요. 공비가 2고 2에 n-1제곱 이렇게 쓰겠지? 그럼 얘 계산하시면 2의 n제곱이 되는 거고 얘가 뭐보다 크다? 500보다 크다. 그럼 n은 몇? 2의 몇 제곱이 500보다 커져? n은 9죠, 9. 2의 9제곱이 512니까. 맞죠? 그래서 n은 9예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쉬운 거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얘들아 562번 한번 풀어보세요. 563번은 방금 했던 것처럼 너무 쉽고 일반항만 찾으면 끝나는 문제니까 562번 한번 풀어보세요. 연립해서 계산 한번 해보세요. 안 풀려? 풀리지? 음. 562번 보시면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그럼 내가 얘를 A로 묶으면 A에 1-R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1-R의 세제곱은 우리 인수분해 공식에서 1-R의 1 플러스 R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 A 곱하기 얘는 얘 아니야? 맞지? 그럼 요만큼이 14네? 근데 우리는 그게 56이니까 얘는 뭐겠네? 4겠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R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여기 마이너스 3 집어넣으시면 그럼 A에 마이너스 3A에 플러스 9A가 되는 거고, 그건 7A고, 그게 14인 거니까 A는 2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래 놓고 A5를 구하래. A5는 AR의 4제곱인 거니까, 예.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20번에, 우리 요런 거 이제 등차수열에서도 많이 했어요. 등차수열에서도. 그래서 등차수열에서 했던 거 그대로 보시면 2와 20 사이에 10개의 숫자를 집어넣겠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부터 20까지는 총 몇 개의 숫자가 적혀 있는 거고 총 12개의 숫자가 적혀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칸이다? 아래 11제곱이 곱해졌다. 11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몇이 곱해진 거야? 또 18이라 그러지 말고, 등차수열이랑 괜히 헷갈려서 18이라 그러지 말고 몇이 곱해졌다? 10이 곱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지. 됐나요? 근데 그래놓고 뭘 구하래? A1 곱하기 A10을 구하래. 그러면 A1이라는 건 2부터 한 칸 간 거지? 맞죠? 그러니까 A1은 뭐라고 쓸 수 있어? 2R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A10이라는 건 2부터 몇 칸을 간 거라고 볼 수 있어? 10칸을 갔다라고 볼 수 있어. 왜? 11칸 가면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다? 2 곱하기 R의 10제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얘는 뭐가 된다? 4 곱하기 R의 11제곱이 되고 R의 11제곱은 10이니까 답은 40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고 문제에서 원하는 것도 이런 방식이야. 그래서 얘를 알아두셔야 되니까 내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봐봐. A1은 2에서 한 칸 간 거잖아. A10은 20에서 앞으로 한 칸 간 거잖아. 그러면 이 둘의 곱과 이 둘의 곱은 같겠죠. 가운데 항에 대하여. 앞으로 한 칸씩 같이 온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뭐다? 그러니까 답이 40이 되는 거야. 괜찮니?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지? 등비중앙에 의해서 뭐다? 2와 20의 곱은 A10과 A1의 곱과 같을 거다. 라는 것도 추론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21번. 우리 저번 시간에 등차 중앙 언제 썼어? 등차 중앙 언제 써라라고 그러겠어? 3개짜리 등차 수열 나왔을 때. 3개짜리 등차 수열 나오면 그냥 등차 중앙부터 바로 쓰라 그랬어. 등비 중앙도 마찬가지예요. 등비 중앙도 3개짜리 등비 수열 나오면 그냥 쓰세요. 그냥 쓰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얘를 썼을 때 어떻게 될까? 그 다음 걸 추론하지 말고 그냥 쓰세요. 3개짜리 등비 수열 나오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 등비 수열은 이 둘의 곱은 가운데 제곱과 같을 거다. 그러면 x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x-1은 뭐일 것이다? x-4의 제곱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끝납니다. 알겠죠? 요거 방정식 풀어주시면 돼요.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등비수열은 쉬워요. 등비수열은 쉬워요. 등차수열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고 등차수열은 뭔가 막 이제 복잡하게 다르게 푸는 경우도 있지만 등비수열은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그냥 거의도 아니고 그냥 없다 보면 돼. 알겠지? 정석대로 다 풀어줄 거니까 어차피.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되고 22번에 세수 2AB가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 다음에 세수 AB 32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등비 수열이니까 2B는 가운데 항의 제곱 쓰시면 되고 그 다음 등차 수열이니까 A 플러스 30은 2B 이렇게 쓰시면 되죠. 가운데 항의 2배. 근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여기도 2B고 여기도 2B네. 그러니까 둘을 어떻게 할 수 있겠네? 같다라고 두면 되겠네. 그렇죠? 그럼 얘 왼쪽으로 다 넘겨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0은 0인 거고요. 그럼 6, 5에 마이너스니까 a는 6이겠네요. 좀 양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문제. 그럼 b는 집어넣으시면 6, 6에 36이니까 b는 18이겠네.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거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되고 23번에 우리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는 가운데 항을 a라고 두고 그 다음 거를 a 플러스 d 그 앞에 걸 a 마이너스 d로 두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근데 등비 수열도 똑같이 풀 수 있거든. 등비 수열도 가운데 걸 a라고 두고 그 다음 걸 ar이라고 두고 앞에 걸 r분의 a라고 두고 대입해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뭐가 생겨? 분수가 생기잖아. 그래서 등비 수열은 이렇게 푸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푸셔도 상관없어요. 결과값은 어차피 똑같이 나와. 어차피 똑같이 나와. 그래서 밑에 거엔 지금 밑에 풀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 거고 근데 얘를 그냥 이렇게 두고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푸나 거의 똑같아요. 계산은. 알겠지? 얘는 다 더했을 때 딱 A가 떨어지니까 다 더했을 때 A가 딱 떨어지니까 편해서 이렇게 풀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든 다 쉽게 똑같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본인이 편한 걸로 하세요. 아 나는 등차 수열이랑 똑같이 풀 거다. 그럼 똑같이 푸시고요. 아 난 등차는 이렇게 풀고 등비는 이렇게 풀 거다.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똑같습니다. 알겠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냥 단순한 것들이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밑에 뒤에 활용 넘어가기 전에 567번 한번 풀어볼래? 오늘 어차피 등비수열 쭉 나갈 거니까 문제들도 풀면서 갑시다. 숙제가 조금 그래도 양이 좀 있을 거라.
이제 근각외설 관계로 푸시면 되죠. 그죠? 너네 근데 이제 아영이는 뭐 상관없는 거긴 한데 과학이 많이 어렵니? 물리 화학이야? 응? 화생이야? 물리화학 둘 다 해? 음. 아니 요즘 과학과에서 너무 어렵다고 그만두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대. 어떡하라는 거지? 사실 물리랑 물리화학에서 그런 것 같아. 어떤 과목인지 난 모르겠지만 보통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물리 아니면 화학이니까. 왜냐면 생명도 이제 유전도 많이 빠지고 막 이래가지고 생명도 쉬워졌다고 들었거든. 아니야? 유전 있어? 어려워 생명도? 응, 응. 뉴런? 어, 어려워? 무튼 생명까지 그래. 진짜. 그래서 그렇대. 요즘 그래서 애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뭐 막 진도도 너무 빠르고 막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막 돼가지고 이제 그만두는 애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과학이 그렇게 어렵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요즘 과학은 난 또 모르니까 내가 배웠던 과학이랑 좀 달라졌을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과학이 그렇게 어렵나? 내가 알기로 내가 배웠던 과학보다 양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도 물리에서 상대성 이론 배워? 그치? 상대성 이론 안 배우지. 뭐야? 제일 어려운 거 빠졌네. 생명에선 유전 빠졌어. 물리에선 상대성 이론 빠졌어. 화학에서는 몰 계산하는 게 제일 어려운데 몰 계산은 아직 있잖아. 그치? 몰수 계산하는 거 있지 않아? 화학식 써가지고. 그 화학은 내가 배웠던 거랑 거의 비슷하고. 쉬워졌던 것 같은데. 왜 그러지? 그리고 요즘은 두 개만 하잖아, 과학을. 두 개만 하잖아. 세 개? 두 개 선택했지, 요거. 바꿨어? 요즘은 사실 진로랑 관련 없으면 안 들어도 되잖아. 고교학점제로 바뀌면서. 근데 너는 윗세대들은 세 개씩 했고, 난 네 개씩 했는데. 난 모라생시 다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가? 싶기도 하고. 아, 근데 그건 있었어. 내가 학생일 때는 이과를 선택했다는 건 이미 수학을 어느 정도 하는 애들이 선택해. 그러니까 수학을 어느 정도 하면 그래도 이제 과학도 그런 거지. 근데 요즘은 수학을 아예 못하는데 막 물리 선택해. 근데 물리를 어떻게 할 거야? 수학이 안 되는데. 맞죠? 그래서 가끔 그 과학 클리닉이나 이런 거를 교무실에서 하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그걸 내가 그냥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뒤에서 듣는 거지, 클리닉 하는 거를. 근데 저 계산이 암산이 안 되나라는 애들이 가끔 있더라고. 그러니까 수학을 진짜 지지리도 못하는데 이과를 가가지고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걸 선택하고 있으니 당연히 어렵지. 당연히 어렵지.
그거를 수학을 어느 정도 해도 어려운데 당연히 개념이 새로운 거고 막 그런 거니까. 근데 개념도 새로운데 계산도 안 돼. 그럼 당연히 못하지. 그럼 선택했으면 안 되지. 취업이 잘 된다 어쩐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과를 선택했겠지만 나는 그거랑은 별개로 가서 그냥 죽어날 거면 뭐하러 가나.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그 정도인가? 이제 그래서 혼자서 이제 과학이 수학이 더 어렵지 않나? 아니야? 아니야? 과학이 더 어려워? 응. 그러면 시험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무튼 그래요. 그래서 과학 생명은 진짜 많이 까먹었고 나도 이제. 근데 물리랑 화학은 어느 정도는 기억이 나거든. 물리랑 화학은 특히 그 계산식이나 뭐 화학식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물리도 운동 계산하고 하는 거. 상대성 이론 이런 이제 개념 완전 개념 문제들은 많이 까먹었지만 뭐 계산하거나 이런 건 어느 정도 얼추 기억나는데 그, 그 정도인가? 아무튼 그래요. 근데 너네가 어렵다면 어려운 거지 뭐. 아무튼 그래서 너네는 그러지 마. 알겠지? 어렵다고 그만두면 뭐 혼자 하면 쉬워? 뭐 인강 들으면 쉬워져? 똑같이 어려우니까 그냥 단원 그냥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거니까 그냥 버티고 하세요. 알겠죠? 알겠죠? 아무튼 봅시다. 24번 등비수열의 활용이라고 했는데 되게 이쁜 도형 나오지? 되게 멋지죠? 이런 멋진 도형 나오면 다 등비수열이야. 뭔 소리냐면 이런 도형 너네 등차수열에서 본 적 있어? 없잖아. 왜? 등차수열에서는 이런 도형 만들어낼 수 없어.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등차수열이라는 건 일정한 숫자가 더해지거나 빠지는 애들이었잖아. 등비수열이라는 건 일정한 숫자가 곱해지는 거잖아. 맞죠? 맞죠? 그래서 일정한 숫자가 더해지면 쉽게 말하면 점점 길어져. 또는 점점 짧아져. 등차수열이라면. 맞죠? 그러니까 등차수열에서는 절대 이런 도형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복잡한 도형이 나오거나 어떤 특정 규칙을 가지고 그게 반복되는 형태는 전부 다 등비수열이야.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면 무조건 등비수열이구나. 등비수열이라는 건 우린 뭐만 구하면 되겠구나? 초항과 공비가 몇인지만 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보시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에서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삼각형을 오려내고 남은 부분을 S1이라고 하겠다. 뭔 소리야? 원래 도형이 있었어, 이렇게. 거기서 중점을 찍어서 삼각형을 만들었어. 그럼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삼각형은 다 어떻겠니? 다 똑같겠죠? 그 중에 뭐를? 가운데 거를 갖다 버렸대. 그러면 전체의 몇 분의 1을? 4분의 1을 갖다 버린 거네? 그럼 몇만 남겠어? 4분의 3이 남겠죠. 그러니까 공비가 4분의 3이겠죠. 1로 시작했어, 예를 들어서. 한 번 가면 4분의 3만 남아. 두 번 가면 또 그거의 4분의 3만이 남아. 또 한 번 더 가면 또 그거의 4분의 3이 남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몇이 곱해지겠구나. 4분의 3씩 곱해지겠구나. 가면 갈수록. 그러면 두 번째 뭐 하는 거면 돼 이제? 초항만 구하면 되겠네. S1이 초항인 거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다? 일단 첫 번째 얘.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에 한 변의 길이에 제곱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뭐다? 루트 3이다. 그러면 S1은 뭐가 될 거야? 여기서 말하는 초항. S1은 뭐가 될 거야? 루트 3에다가 4분의 3만큼을 곱한 애가 될 거야. 얘가 초항인 거야. 맞죠? 그래 놓고 뭘 구하래? S10을 구하래. 그럼 초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되겠니? 9번 곱하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래서 답은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10제곱인 거예요. 생긴 거에 비해 안 어렵죠? 그렇지? 밑에 것도 한번 볼게. 568번 보시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 있고 4인 정사각형이 있고 그랬을 때 중점들을 이어서 만든 정사각형들이 쭉 나열이 돼 있다. 그랬을 때 뭘 구해라? 10번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나와 있어. 그럼 너네 이런 도형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많이 활용하게 될 건데
이런 도형에서 정사각형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얘들아, 정사각형끼리는 전부 다 뭐야? 어떤 정사각형을 갖고 와도 전부 다 뭐가 돼? 전부 다 닮음이 돼. 원이랑 똑같은 거야. 맞죠? 왜? 정사각형은 내각이 전부 다 90도잖아. 그리고 내 변이 전부 다 똑같은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그 성질에 의해서 정사각형들은 어떤 정사각형을 가져와도 다 닮음이야. 그럼 닮음인 도형끼리는 뭐가 존재해? 닮음? B가 존재하죠. 그럼 그 B가 곧 공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봐봐. 첫 번째 거에서 한 변의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여 길이는 2고 요 길이는 2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뭐가 돼? 2루트 2가 되겠지. 1대1대 루트 2니까 그럼 초항은 그냥 A1이라고 쓸게요. 초항은 뭐가 돼? 8루트 2가 되는 거야. 둘레의 길이 구하는 거야. 우리 지금 둘레의 길이 구하는 거니까 초항은 8루트 2가 돼. 그럼 두 번째 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루트 2였어. 그럼 요만큼은 루트 2일 거고 요만큼도 루트 2일 거야.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돼? 2가 돼. 그럼 A2는 뭐가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야. 아, 그럼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몇이 곱해지는 거네? 루트 2분의 1이 곱해지는 거네? 그러니까 얘가 공비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는 거야?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그냥 구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나눠주면 공비가 나오는 거지.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방금 얘기했던 닮은 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잘 봐. 첫 번째 거 볼게요. 얘. 한 변의 길이 몇이야? 4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시 두 번째 길이 몇이야? 2루트 2죠. 그러면 몇 대 몇이니 닮은 비가? 4대 2루트 2지. 그럼 내가 얘를 양변을 4로 나누면 비율이니까 4로 나눠도 되지? 그럼 몇 대 몇이야? 1대 루트 2분의 1인 거죠. 4로 나누면. 그래서 얘가 공비가 돼요. 앞에 걸 1로 바꾸면. 알겠지? 근데 이렇게 쓰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두 번째 항을 안 구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얘를 제곱하면 그럼 뭐가 돼? 1대 2분의 1이 되지. 그럼 무슨 비로 바뀌어? 넓이 비로 바뀌죠. 얘를 세제곱하면 뭐로 바뀌어? 부피 비로 바뀌어. 그러니까 이 도형이 평면이든 입체든 뭐든 간에 다 가능한 거야. 뭐만 하면? 닮은 비만 하면. 지금은 둘레의 길이의 비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둘레 길이 비니까.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고 부피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뭐가 나오든 간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다? 초항은 8루트이고 공비가 루트 2분의 1이 나오니까 얘의 9제곱을 곱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됐죠? 이게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사실 첫 번째 항 구하고 두 번째 항 구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모의고사에 항 하나 구하는 것도 어려운 게 나와. 그러니까 도형이 너무 복잡한 거야. 지금 얘는 도형이 간단하잖아. 도형이 너무 복잡한 거야. 그러니까 항을 하나 구하기도 어려워. 초항을 구하기도 어려워. 근데 공비 구하겠다고 두 번째 항까지 구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알겠죠?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냥 빠르게 닮음인 도형만 찾아서 닮음비만 찾을 수 있으면 된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자이스토리 하면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걸로 할게요. 기말고사 대비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등비수열의 합 봅시다. 등비수열의 합. 아, 맞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하면 아마 진도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하면.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마무리하고 다음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말고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중간고사 볼 거예요. 중간고사 볼 거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해설까지 할 거고, 당연히 이제 틀린 문제나 이런 거는 질문까지 다 받아들일 거고, 알겠죠? 알겠죠? 그렇게 다 받아들일 거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토요일 날 끝나고 나면 설 숙제 드릴 거예요. 설 숙제. 알겠죠? 그래서 설 숙제 부지런히들 풀어오시면 되겠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 진도가 끝났는데 토요일 날부터 바로 자이스토리를 나가면 중간에 텀이 길잖아. 그 때문에 설 때문에. 그래서 자이스토리는 다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설 끝나고 나서부터. 알겠지? 그래서 요때까지는 자이스토리 대수를 준비해서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우빈 왜? 처음 들었다는 표정이야. 왜 자이스토리 대수? 아니지? 자이스토리 대수 다다음 주 목요일까지.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중간고사 볼 거고. 알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너네가 어느 정도 했는지 뭐 그런 게 성적을 따지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너네가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지를 따지기 위해서 쉬운 문제로 볼 거예요. 쉬운 문제로 볼 거고, 그 다음에 그 성적에 따라서 자이스토리 대수할 때 개념을 한 번 더 설명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빠르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죠. 아무튼 봅시다. 등비수열의 합
볼 건데 우리 등차 수열의 합에서도 얘기했듯이 얘를 증명하는 과정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보여는 줄 건데 그 과정보다는 결론. 그러니까 여기 적혀있는 이 공식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이 공식, 이 위에 공식. 이 공식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등비수열이 있다. 등비수열 이렇게 써볼게요. A 플러스 AR 플러스 AR의 제곱부터 쭉 해서 AR의 뭐 N-2제곱에다가 AR의 N-1제곱까지 갔어. 그러니까 얘가 무슨 항까지 간 거야? N항까지 지금 간 거야. 맞죠?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를 수 있어? 등비수열의 합 SN이다 라고 부를 수 있겠네. 근데 우린 지금부터 얘를 구해볼 거라고? 근데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내가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전체식에다가 R을 곱해줄 거야. 이렇게. R을 곱해서 다시 한번 써볼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 R 곱하기 SN이 되겠지. 맞나요? 그러면 여기다가 A에다가 R을 곱하면 뭐가 돼? A? R이 되죠. 얘에다 곱하면 AR의 제곱이 되고 AR의 세제곱이 되고 쭉 가서 AR의 N-1제곱이 되고 AR의 N제곱이 되겠죠. 맞나요? 그 상태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밑에 식에서 위의 식을 빼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일단 우변은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R-1 곱하기 SN이 될 거고요. 는 이렇게 지워지죠. 또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겠죠. 뭐만 남아? 얘 빼기 쟤만 남네. 뭐다? AR의 N제곱 마이너스 A만 남겠네요. 맞죠? 근데 우린 결국 SN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따라서 SN은 뭐가 된다? 내가 R-1을 양변에 나누면 R-1분의 A로 묶었을 때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됐나요? 괜찮아? 그래서 식의 형태는 뭐 그렇게 복잡한 식은 아니에요. 알겠죠? 왜냐면 분자 분모가 좀 똑같은 식의 형태고 앞에 그냥 A 곱해준 것 뿐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 따라서는 공비 R이 1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 1보다 작으면 분모가 음수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분모가 음수일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도 씁니다.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이렇게도 써요. 알겠지? 그래서 얘는 공비 R이 1보다 클 때 쓰는 공식이고 얘는 공비 R이 1보다 작을 때 쓰는 공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뭐 둘 다 사실 똑같은 식이어서 뭘 쓰든 상관은 없는데 이제 R이 1보다 작으면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음수가 생기니까 또 부호를 바꿔주는 과정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귀찮지 않게 이렇게 바꿔서 본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저기서 R이 1일 때라고 나와 있는데 생각을 해봐. R이 1이야. 그럼 뭐야? A 전부 다 모든 항이 A로 바뀌죠? 사실 그런 수열을 가지고 별로 이제 등비수열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공비가 1인 수열을 가지고 등비수열이라고 뭐 부를 수는 있어. 부를 수 있는데 학교 시험이나 뭐 문제집에서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게 있구나. 1일 때가 있구나 정도. 왜냐면 R이 1이면 분모가 0이 돼버리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구나. 뭐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등비수열의 합 볼게요. 등비수열의 합 보시면 이제 25번에 뭐라 쭉 나와 있는데 결국에 AN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우리는 초항부터 10항까지 즉 S10을 구하고 싶은 건데 여기서 결국에 요식도 그렇고 뭐든 간에 똑같은 식인 거니까 결국에 초항이 뭔지 공비가 뭔지 N이 뭔지 알면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S10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N은 10이야? 우리 뭐만 구하면 돼? 초항과 공비가 뭔지만 알면 되지. 근데 뭘 줬어 문제에서? AN은 2에 2N 플러스 1제곱이라는 거 줬지. 여기서 가장 미련한 풀이가 뭐냐면 얘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니까 AR의 N-1제곱이어야 돼. 맞죠? 그럼 내가 얘를 이런 형식으로 바꿔줄 수 있겠네? 무슨 소린지 이해가? 그럼 얘는 1을 앞으로 내리면 뭐가 돼? 2 곱하기 2의 2n제곱이 되고, 그럼 걔는 2 곱하기 4의 n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럼 걔는 n-1제곱으로 바꿔야 되니까 앞으로 한 칸 내리면 8 곱하기 4의 n-1제곱이네. 그러니까 초항 A는 8이고 공비 R은 4네. 이게 가장 미련한 풀이야. 왜? 일반항의 의미가 뭐야? 일반항의 의미가 뭐야? 숫자를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 아니야? 함수 아니야, 함수?
맞나요? 그럼 A 어떻게 구해? A. 정확히 A1 어떻게 구해? 그냥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나오는 건데 뭘 하고 있는 거야? 맞죠? 8이에요. 공비는 어떻게 구할까? 두 번째 항 구하면 나온다니까? 두 번째 항 구하면? 2 넣어봐. 2에 5제곱이야. 그러니까 몇이 곱해진 거야? 4가 곱해졌네. 공비 4예요. 그럼 집어넣으시면 돼요. 미련하게 풀지 마시고.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집어넣어서 보시면 돼요. 2번도 마찬가지로 공비가 양수다. A2는 2분의 1이고 A4는 32분의 1이래요. 아까 했던 거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이다? 4칸이다. 4칸이다. 그러면 몇이 곱해졌다? 16분의 1이 곱해졌다. 공비가 양수니까 R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초항 구해야 돼. 우리 초항. 초항 구해야 돼. 맞죠? 그럼 여기서 앞으로 한 칸. 그럼 초항은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지. 맞죠? 괜찮아? 왜? 얘가 AR이잖아, AR. AR이 2분의 1이잖아. 근데 R이 2분의 1이니까 A는 1이겠죠. 그치? 그거 가지고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등비수열의 합 공식에 집어넣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26번 봅니다. 우리 부분합. 부분합도 등차 수열에서 나왔었지? 맞죠? 부분합 등차 수열에서 나왔어. 등차 수열에서 부분합하면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등차 수열을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서 예를 들어서 뭐 5개씩 잘라서 걔네들을 더해보면 그 합끼리 뭐가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 맞죠? 내가 5개씩 자르든 6개씩 자르든 7개씩 자르든 뭐든 간에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서 더해주면 걔네들끼리도 새로운 등차 수열이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했었다고.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비수열도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주면 걔네들끼리 뭐가 될까? 그러면 등비수열이 되는 거죠. 알겠지? 등차를 자르면 등차가 되고 등비를 자르면 등비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써볼게. 초항부터 5항까지의 합이 1이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 초항부터 10항까지 합이 3이라고 나와 있는데 초항부터 15항까지의 합은 얼마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건데 이거 여기 3 곱해졌으니까 여기 3 곱해서 9다 이렇게 쓰지 말고 아니 말고 왜? 개수가 다르잖아. 항의 개수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여기가 5개니까 그리고 여긴 10이고 여긴 15니까 부분합으로 풀 수 있겠구나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 그러면 우린 뭘 알아야 되는 거야? 6부터 10까지를 알아야지. 얘 다음 5개래.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 얘에서 얘를 빼시면 나오는 거죠. 그치? 그럼 그게 뭐다? 2다. 그럼 몇이 곱해졌구나. 2가 곱해졌구나. 그럼 그 다음 A11부터 A15까지는 몇이겠구나. 4겠구나. 이렇게 쓰시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얘와 얘를 다 더한 게 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몇이다? 7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7번에 초항이 1이고요. 초항이 1이고 지금 2분의 1씩 계속 곱해지는 애네. 맞죠? 초항이 1이고 2분의 1씩 곱해지는 애다. 그때의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쟤는 초항이 1이고 공비 R이 2분의 1인 SN을 구하는 건데 SN은 1-R분의 초항의 1-R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됐니? 근데 얘가 뭐보다 크다? 1.999보다 커지는 n값을 찾아라. 계산해 볼게요. 얘가 2분의 1이잖아. 맞죠? 그치? 그럼 분모에 있는 2분의 1은 내가 여기 2로 올릴 수가 있는 거고. 맞죠? 2분의 1, 분의 1인 거니까 2로 올릴 수 있는 거고. 그럼 내가 2로 약분하면 얘를 2로 약분하면 0.9995가 되겠네요. 맞나요? 그럼 밑에다가 다시 한번 써보면 1-2n제곱 분의 1은 크다. 0.9995보다. 맞나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얘를 넘겨볼까? 1을 넘겨볼까? 1을 넘기면 얘 뭐가 돼? 마이너스 0.0005가 되네요. 맞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없어지고 부등호 방향을 바꾸고 이렇게 그러면 얘들아
0.0005는 뭐야? 만분의 50. 만분의 5는 2000분의 1인 거잖아. 맞죠? 그러면 얘와 얘 역수해 볼게요. 역수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2의 n제곱은 다시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200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n은 몇이다? 1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최소값.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어떤 새로운 것도 없어. 정석대로 그냥 집어넣으시면 나와요. 결국 뭐야? 등비수열은 정석대로 초항과 공비만 구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있죠? 꼬아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76번 한번 풀어볼래? 575번은 뭐 얘도 뭐 부분합으로 쉽게 풀 수 있는 거니까 576번 풀어보세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빠르게 풀고 넘어갑시다. 됐나요? 괜찮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28번 넘어갈게요. 28번 넘어갈 건데 오늘 28번, 29번까지 할 거야. 연습 문제는 안 할 거예요. 28번, 29번까지 할 거고 그 다음 시간에 원리합계라고 나와 있죠. 거기 특강에. 우리가 원래 특강을 잘 안 하는데 원리합계는 해야 돼요. 원리합계는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 원리합계 개념 설명을 시작하면 다 쓰러져. 내용이 별로 재미가 없어. 그리고 내용이 길어. 알겠죠? 그리고 이제 결국 원리합계도 그 결론만 알면 되거든. 결론만 알면 되거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지만 원래는 막 원리합계 안에 막 여러 개가 있었어. 나머지가 다 교육과정에서 빠지고 하나만 남았어. 그래서 그 하나만 외우면 돼. 알겠지? 근데 학교에서 만약에 원리합계 문제를 안 푼다. 수업을 안 한다. 그럼 잊어버려도 돼. 알겠죠? 그런 거니까 원리합계는 다음 시간에 시작하면서 가장 상태가 좋을 때 시작하면서 할 거고 그래서 오늘은 29번까지만 할게요. 두 문제만 볼 거니까 얼른 힘내서 봅시다. 보시면 어느 나라에서 탄소 배출량을 매년 일정한 비율로 줄이려고 한다. 이거 지수로그 함수에서도 내가 한번 얘기했었던 건데 결국 일정한 비율이라는 건 어떤 숫자를 곱하겠다라는 소리가 된다고. 예를 들어서 뭐 20%씩 감소시킬 거야. 그럼 몇을 곱해? 5분의 4를 곱하는 게 되는 거네. 100분의 80을 곱하는 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일정한 비율이다 라고 나오면 무언가를 곱하겠다. 우리는 등비수열을 보고 있는 거니까 R을 곱하겠다. 이렇게 볼게요. 알겠죠? 그러면 지금 2017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 17년도, 18년도, 19, 20, 21, 22, 23까지 한번 써볼게. 그럼 그래놓고 내가 17년도의 배출량을 A라고 적어보면 즉 얘를 초항으로 잡으면 뭐가 된다? 얘네들은 AR, AR의 제곱, AR의 세제곱, AR의 4제곱, AR의 5제곱, AR의 6제곱인 거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냥 써본 거야.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이렇게 3개를 더해봤더니 몇이 되더라? 800만 톤이 되더라. 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즉 AR의 세제곱과 AR의 4제곱과 AR의 5제곱을 더해봤더니 몇이 되더라? 600만 톤이 되더라. 그랬을 때 2023년도의 탄소 배출량은
2017년도에 몇 배냐. 그러니까 결론 뭘 구하라는 거야? 여기서 아래 6제곱이 몇이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몇 배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됐나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어차피 사실 식 2개고 미지수 2개니까 A도 구할 수 있고 R도 구할 수 있는 건데 보시면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몇이 곱해져? R에 세제곱이 곱해지죠? 맞지? 마찬가지로 800에서 600으로 넘어갈 때 몇이 곱해져? 4분의 3이 곱해지는 거죠. 끝입니다. 쓰면 돼. 등비수열은. 쓰면 돼. 그 다음에 아래 6제곱은 몇이냐? 아, 16분의 9구나. 끝이에요.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거고 밑에 이쁘지? 조용히. 그러니까 얘는 등비수열이야. 알겠지? 실제로 그려도 된다니까? 실제로. 왜냐? 얘도 어떤 특정 규칙을 가지고 그게 무한반복이야. 그게 무한반복이야. 보면 어떤 규칙이 있느냐? 어떤 규칙이 있느냐? 전체 사각형, 전체 정사각형에서 그 정사각형을 9등분을 해. 정사각형을 9등분을 해.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것만 색칠하는 거야. 그러면 전체를 9등분한 다음에 가운데 걸 칠했으니까 몇 조각이 남아? 나머지 8조각이 남는 거지. 그럼 그 8조각을 남아있는 그 8개의 정사각형도 9등분을 해. 그래놓고 또 가운데를 칠해. 그럼 또 몇 개가 남아? 또 나머지 8개가 남겠죠. 그거를 계속 반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거를 8번 반복했을 때 그 합을 구하여라. 그러면 초항은 잘 봐. 요 전체의 면적은 9야. 9야. 맞죠? 전체 면적은 9고 그럼 그 중에 하나 9등분 한 다음에 그 중에 하나 몇이야? 1이죠. 얘가 초항이야. 맞죠?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요 하나의 면적 볼게. 요 하나의 면적 보면 얘가 1이라고. 그거를 9등분 해놓고 한 조각을 보겠다고. 그럼 몇이야? 9분의 1이 되겠죠. 근데 그런 게 몇 개인데? 그런 게 8개잖아. 그러니까 뭐가 될 거야? 9분의 8이 될 거잖아. 얘가 두 번째 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초항이 1이고요. 공비가 9분의 8이겠죠. 1에다 곱한 거니까. 맞나요? 끝입니다. S8은 R1-R분의 1-9분의 8 분의 초항 1에 1-9분의 8에 8제곱 하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끝이라고요. 알겠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대로 만약에 한 개씩만이었으면 공비가 9분의 1이겠지? 근데 보면 알겠지만 개수가 8배로 늘어요. 넓이는 9분의 1로 줄어들지만 개수는 8배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등비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우리 앞에서 이미 봤던 문제입니다. 그때도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우리가 등차수열에서도 봤었던 건데 Sn-Sn-1은 AN이고 그 N은 2부터고요. 그때의 A1은 S1과 같다라는 요런 애가 있다. 그런데 얘는 우리가 사실 처음 배우는 게 등차수열의 합에서 배우긴 하지만 얘는 어떤 수열이든 다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어떤 수열이든 다 쓸 수 있다. 그럼 너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SN이 나오면 문제에서 너한테 SN을 줬어. 그러면 그냥 반사적으로 얘를 떠올리셔야 돼요. 쓰든 안 쓰든.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나왔지만 등차 수열에서는 예를 들어서 SN이 아까 나왔던 것처럼 n제곱 마이너스 20n이면 얘를 빠르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방법이 뭐다? 최고치 한계수는 2배가 될 거고 1 넣었을 때 같다를 활용한다. 그래서 등차 수열이면 만약에 어떤 수열의 합이 등차 수열이 나오면 굳이 얘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어. 기억나? 그런데 지금 수열은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잖아. 맞죠? 등비 수열은 등차 수열이 아니잖아. 맞죠? 그럼 뭐야? 그냥 얘 쓰시면 돼요. 등차 수열만 유일하게 얘를 안 쓸 뿐이야. 이해가 무슨 소린지? 그러면 잘 봐. 지금부터 이제 그냥 문제를 풀어볼 건데 SN이 얘래. SN이 이렇게 두 개래. 그럼 뭐 하면 돼?
A1은 S1일 거야. 1 집어넣으면 돼. 또 A4는 저기다 4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되지. A4는. 맞죠? 그럼 뭐가 돼? S4 마이너스 S3이 될 거야. 그럼 여기다 1 넣고 4 넣고 3 넣고 계산하시면 답이요. 그 다음 두 번째 AK래. AK는 뭐가 되는 거야? SK 마이너스 SK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저기다 K 집어넣으면 뭐야? 여기다 집어넣고 K 집어넣고 K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100 찾으시면 돼요. 이해가?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등차수열을 성질을 다뤘던 것처럼 등비수열의 합의 성질도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지만 보고 갈게요. 봐봐. SN은 얘만 쓸게. R-1분의 초항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썼었잖아. 맞죠? 맞죠? 그러면서 내가 등차수열에서도 얘기했었던 건데 결국에 변수는 N이었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N에 대하여 정리를 할 거야. 어떻게 정리할 거냐?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맞죠? 그냥 요만큼을 앞으로 뺀 거야. 그럼 얘는 무슨 식이 되는 거야? N에 대한 지수식이 되는 거야. 맞죠? 일단 첫 번째로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몇 차식? 2차식이 됐다. 그러면 등비 수열은 N에 대한 몇 차식이 무슨 식이 된다? 지수식이 된다. 그게 첫 번째 성질이야. 그다음 두 번째 등차 수열은 상수항이 있었어 없었어? 상수항이 없어야 된다고. 왜 없어야 된다 그랬어? 아까 했던 거 SN이 N제곱 마이너스 20N이야. 얘는 딱 봐도 등차 수열이야. 왜? 2차면서 상수항이 없어. 왜 없어야 되는데? 다항식에서 상수항이라는 건 N에다가 몇을 집어넣었을 때 의미한다? 0을 집어넣었을 때 의미한다. 근데 등차 수열은 0항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뭐여야 되는 거야? S0은 0이어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결과 상수항이 없다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등비 수열은 그럼 0항이라는 게 있어? 없잖아. 그 말은 뭐야?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로 S0이 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어때? 0이잖아. 뭔 소린지 이해가?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두 가지다. 뭐다? 등비 수열은 첫 번째 지수식. 그럼 두 번째 S0은 0이다. 얘는 등차도 등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괜찮니? 당연히 뒤에서 나중에 배우는 변형된 이상한 애들이 있어. 걔네들은 S0이 0이 아니니까 이상한 거야. 우리가 배우는 정석적인 등차와 등비는 항상 S0이 0이어야 돼요. 그럼 얘 봐봐. 얘 봐. 얘 0 집어넣으면 몇이야? 2지. 그럼 얘는 등비 수열이 아니야? 아닌 거야. 지수식이지만 얘는 지수식이지만 등비 수열이 아닌 거예요. 왜? 0 넣었을 때 0이 안 되니까. 가장 정석적인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0 넣었을 때 0이 돼야만 한다고. 그럼 얘 봐봐. 0 넣었을 때 뭐가 돼? 0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라, 등비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지수식이면서. 맞죠? 밑에 것도 한번 봐봐. 그러니까 580번 보면 SN은 얘래. 얘가 등비 수열이었으면 좋겠대. 그럼 N에다가 바로 뭐 집어넣으면 된다고? 0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럼 K는 마이너스 2도 나오는 거죠. 식이 어떻게 변형되든 상관없어. 지수식이야? 근데 0 넣었을 때 0이야? 그러면 걔는 등비 수열인 거야.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579번 한번 풀어보세요. 풀고 마무리합시다. 579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셨죠? 이렇게 보면 되겠지? 얘도 이제 로그를 지수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럼 SN은 3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그걸 가지고 AN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AN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 n에다가 0 집어넣으면 뭐가 되니? 0 집어넣으면 0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이고, 그럼 두 번째 S에다가 n-1 집어넣으면 그럼 3의 n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거 빼볼게. 그럼 좌변은 뭐가 된다? AN이 되고, 빼시면 이렇게 지워지고, 얘는 1 앞으로 빼면 3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럼 뭐가 된다? 2 곱하기 3의 n제곱이 되는데, 원래 정석대로라면 n은 2부터 여야만 해. 맞죠? 그래놓고 A1은 어떻게 구해? S1로 구하는 거고, 그 S1에다가 집어넣어보면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6이 나온다. 근데 여기다가도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6이 나오는 거지. 아, 그러니까 얘는 굳이 안 해줘도 되겠네. 왜? 얘가 1로도 6이고 얘 1로도 6인 거니까. 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지워도 되겠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항상. 그런 건데 이거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 내가 여기다가 0을 집어넣었더니 뭐가 되더라? 0이 되더라.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이다? 등비수열이다. 그러니까 얘는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초항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어?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이면 무조건 이렇게 돼. 잘 맞춰져. 그래서 굳이 등비수열이라는 게 확신이 있으니 얘는 안 하셔도 되는 거야. 등차수열도 마찬가지다. 등차수열도 마찬가지요. 등차수열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굳이 초항을 안 따져주셔도 됩니다. 알겠죠? 얘 등비수열이라는 확신이 있잖아. 0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거 보이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굳이 초항을 다시 따져주지 않으셔도 된다. 어차피 만족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고생들 하셨어요.